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JD 부자연구소의 조던샘의 매뉴얼 총정리편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조던샘은 미국 1등 주식 매뉴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계속 새롭게 생성이 됐는데, 오늘은 조던샘의 그 매뉴얼들을 전체를 모아서 총정리편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미국 주식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미국 주식인가는 제가 한국 주식을 오랫동안 했고, 또 중국, 베트남, 또 인도 ETF 투자도 많이 해봤는데, 이 미국 주식에 관련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왜 미국 주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 4년 전에 미국 주식 지표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나이키 커브를 곡선을 그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이 놀랍기도 했고, 두 번째는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과 좀 비교가 돼서 두 번째로 놀랐고, 또 세 번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거의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분기 배당도 요즘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분기 배당이 있고 또 월 배당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리 차원에서는 이 배당 정책이 상당히 주주에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배당액도 우리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배당액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겠구나, 또 여기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자료를 보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이게 지금 5년 자료가 되겠는데요. 2015년도에 여기 지금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2015년과 20년이 지금 같이 동급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렇게 오르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고 이렇게 평탄하게 오르내림이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2015년과 거의 동일선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 투자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늘 하던 그런 차였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은 이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가 지금 2015년과 지금 현재 상태인데, 지금도 여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폭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2015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오르다가, 물론 이렇게 낮은 진동폭도 있었지만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공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15년과 비교해서는 아직 절반 이상을 더 높게 돼 있죠. 이걸로 봐서 다우존스에서도 미국 주식이 이 위기만 피하면은 정말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S&P를 한번 보겠습니다. S&P도 15년부터 지금 이렇게 봤는데, S&P 500도 좀 꾸준하게 상승을 나이키 커브를 그리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이제 좀 떨어졌죠. 물론 이제 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S&P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술주인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지금 2015년도에는 4,300대에 있다가 지금 계속 꾸준히 올랐다가 그동안에 좀 굴곡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굴곡도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올랐다가 여기까지 지금 7,4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도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커브 곡선을 그렸고, 이런 위기만 피한다고 하면은 이때하고 8년 10월부터 아마 연말까지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그 위기만 피한다면은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커브 곡선이고 또 수익도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한 예로 이 나이키 커브를 그리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세계 1등, 미국의 1등이 세계 1등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5년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2015년부터 50달러대죠. 50달러 때부터 쭉 계속 올랐습니다. 올라서 190불까지 찍었다가 1월 달에 190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려온 것이 146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브를 보게 되면 상당한 커브 곡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가 일례로 들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이처럼 나이키 커브를 그리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이거면은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길은 확실하겠구나. 이거를 느꼈고, 또 이렇게 지나간 자료에서 확신은 섰지만은 우리가 개인들이 욕심과 탐욕을 조절하는 것만 잘 조절한다면은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안정된 매뉴얼이 좀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을 잡아서 이 매뉴얼을 준비할까 하던 차에 제가 존경하는 조던 선생님의 그 강의가 강남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한번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17년, 18년도에 조던 선생님은 그렇게 큰 매뉴얼은 없었고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그런 쪽에 있었는데, 지금 조던 선생님이 최근에 엄청난 공부와 통찰력으로 안정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한 작년쯤부터 만들었는데, 이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저도 아주 감탄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이 매뉴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매뉴얼을 정말 신봉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이 그동안에 조던 선생님이 계속 만들고 새롭게 발견하고 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던 선생님이 그동안 만들었던 매뉴얼들을 최종적으로 한번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하는 데 좀 써보자, 이런 뜻에서 오늘은 매뉴얼을 총정리를 하는 편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매뉴얼은 왜 필요한가, 제가 6가지로다가 이렇게 자료를 했습니다. 세상은 복잡해졌고 인간의 두뇌로는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AI, 인공지능이 주식을 매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사기 시작하면 꾸준히 사고, 또 한번 팔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팔아버리는 그런 위기 대응 능력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로는 상황을 팔 수 없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장들이 그렇긴 한데, 공포와 탐욕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매뉴얼에 입각한 냉정한 접근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보겠고, 세 번째는 현실에 입각한 정교한 매뉴얼을 갖고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조던쌤의 매뉴얼은 과거의 경험과 사실을 통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객관화하여 미래를 조망하는 아주 훌륭한 매뉴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매뉴얼은 현실의 상황이 매번 같지 않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에 따라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매뉴얼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는다, 이런 것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사실은 원금을 지키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이익을 내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세계 매뉴얼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뉴얼 첫 번째는 매수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평상시 때는 사도 됩니다. 가격이 높다,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또 항상 사도 되고, 또 1등주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등주 사기 좋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빅수지수가 15 이하일 때는 사기 좋은 때다. 또 1등 주식이 어닝 서프라이즈 했을 때 사기 좋은 주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나 어닝 쇼크가 났다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닝과 관련해서는 전체 자산의 약 20% 정도, 10%에서 20% 정도를 투자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항상 1등주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닝 주식을 한 10%에서 20% 정도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매뉴얼 1번이 되겠고, 두 번째는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가 3%가 떴을 때, 이게 지난 2월 달이죠. 2월 24일 날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나스닥 일간 지수 3%가 떴다면 모두 파는 거죠. 이때는 모두 팔고 한 달 기다렸다가 한 달이 지나도 더 이상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 다음 달 첫째 날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4월 1일 날 3%가 떴을 때는 5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5월 2일 날 산다고요. 세 번째는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이 한 달에 4번 떴다. 이거는 이제 공황으로 보죠. 저희가 한 달에 4번 떴을 때는 2달이 지나도 더 이상 3%가 안 뜨면 3개월 되는 첫 번째 날에 매수를 한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9월 1일, 13일, 23일, 25일 해서 3%가 4번 떴을 경우에는 10월, 11월을 지켜보고 더 이상 3%가 안 뜨면 11월 첫째 날, 1일 날 매수를 한다. 이런 그 매뉴얼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아까 나스닥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스닥을 기준으로 했는가? 미국의 주가 지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있고 S&P 500 지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고 뉴욕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30개 기업을 포함되어 있고 S&P는 500개가 기업이 되어 있는데, 이 편입 기업도 이제 교체가 잦고 또 데이터로도 왜곡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했다. 또 나스닥 지수는 1980년자로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90년 이후부터 지원한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서 나스닥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나스닥은 기술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미국 주식에 대표적으로 이것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3%를 기준으로 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9월 말에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공황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료에 보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 5번을 떴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3%가 기준점을 잡아서 3%가 뜨면은 무조건 판다. 전체 100% 판다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냉정한 매뉴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정점에서 떨어질 시점에 마이너스 3%이 5번을 뜬 거죠. 또 87년도에도 브렉 먼데이에서도 마이너스 3%가 5번.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위기에서도 마이너스 3%가 4번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가 이게 평상시 때는 이 마이너스 3%가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2%까지는 가끔 뜨는 것으로 보였는데 3% 이상 뜨는 것은 공황으로 가는 그 길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3%는 큰 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3% 이상에서는 모든 주식을 팔고 대기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를 그 공황의 기준으로 봐서 이때는 모든 것을 팔아라 하는 매뉴얼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3%의 숫자가 확률상으로 공포를 예측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마이너스 3%를 지표로 삼고 대응 방법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등 주식 매뉴얼 그 매도 관련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매도. 1등, 2등 주식이 바뀔 때 1등의 절반을 팔아 2등과 1등을 동시에 50%씩 가져간다. 절반을 팔아서 2등과 1등을 동시에 갖고 간다는 것은 미국의 그 주식 역사를 보게 되면 1등이 바뀔 때마다 1등 주식으로 교체를 한다. 또 두 번째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시가총액에서 10% 이상 났을 때는 2등을 팔고 1등을 전액을 가지고 간다. 또 1등, 2등 차이가 시가총액에서 10% 이내일 때는 1등, 2등을 동시에 가지고 간다. 이건 이제 같은 얘기가 되겠죠. 또 네 번째는 2등이 많이 쫓아와서 1, 2등 차이가 10% 이내일 때는 1, 2등이 바뀌지 않는다면 1등만 가져간다. 이것도 아주 그 매뉴얼로 좋습니다. 굳이 1등을 팔아서 2등의 주식을 살 필요는 없고 1등 주식만 가지고 가면 된다. 다섯 번째는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가 3%가 떴을 때는 모두 매도한다. 코로나 사태 때 2월 24일 날이죠. 마이너스가 3%가 떴을 때 매도하라는 매뉴얼에서는 아주 적시에 매도를 해서 손학비를 피해갔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황이 나스닥 일간 지수가 한 달에 마이너스 3%가 4번 떴을 때가 매도한다. 6가지를 매도의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매뉴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닝 서프라이 주식 매뉴얼인데요. 저는 이 어닝 서프라이 주식 매뉴얼은 잘 활용을 안 합니다. 이 앞에 자료만 활용을 했는데, 이게 조던 선생님이 어닝 서프라이 주식 매수 조건도 설명을 했길래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매수 조건은 꾸준히 오르는 종목,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오르는 종목, 1년에 마이너스 3% 횟수가 20번 이하인 종목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의 매수 조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5일 중 4일 오른 주식은 4일 오른 날 산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10일 중 6일 이상 오른 주식은 6일 오른 날 산다. 왜 매수 조건이 붙어야 하는가는
주식을 살 때 가이던스, 지표, 실적, 성장성 등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닝 후에 최초 10일 중 오르는 기세를 보고 판단한다. 세 번째는 자산의 10분의 3 정도를 10개로 나누어 산다. 나머지는 일중 주식을 산다. 급격히 오르는 종목, 그래프가 불안정해야 급격히 많이 오르는 종목, 그 다음에 1년에 마이너스 3%의 횟수가 20번 이상이면서 1년 수익률이 100% 이상인 종목. 네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 후 무조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 후 오를 때 종가에 산다.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5시에 미국 시장이 폐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4시 30분에 일어나서 종가에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요즘은 10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10시 반에 사지를 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종가에 사는 것을 그 매뉴얼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매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 일간지수 마이너스 3% 같으면 팔고 한 달을 기다린다. 앞에도 설명을 했던 자료인데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됐고, 다음은 어닝일 전날에는 무조건 판다. 또 매수 가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이상이 된다면 판다. 처음에 할 때 그 매뉴얼이었습니다. 또 어닝 서프라이즈 후 10일 중 6일 이상 오르지 않았다면 판다. 다섯 번째는 분기 수익률이 20% 이상이라면 20% 아래로 떨어지면 판다. 예를 들자면 20% 이상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15%까지 떨어지면 판다. 또 30% 이상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25%까지 떨어지면 판다. 자산을 지키는 매뉴얼 중에 이 울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하락할 때는 이렇게 해서 자산을 지켜라 하는 그런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3%가 떴을 때 미국 국채로 손실을 해지하기입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호황을 의미한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불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가와 반대로 이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미국의 국채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죠.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미국 국채는 상승하는 거죠. 주식을 팔아서 미국 국채를 사서 넣어 놓는다. 결론을 본다면은 나스닥 3% 같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샀다가 마이너스 3%와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뉴얼에 보게 되면은 미국채는 국채 ETF인 TLT를 사라. TLT를 매수하면 되고, 또 TLT는 공황 초기에 샀다가 처분해야 된다. 다음은 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코덱스 200 인버스로 손실 해지하기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매뉴얼대로 한다면 일단 주식을 모두 팔고 한 달을 기다린다. 그런데 나스닥이 마이너스가 3%가 떴을 때 다음날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국 증시도 떨어진다. 미국과 동조를 하는 것이죠. 한국 주식 코덱스 200 인버스로 반대로 공매도를 치면서 손실을 적극적으로 만회하는 전략을 쓰면 어떨까? 따라서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한 달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여 돈을 벌어보자 하는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다음날 인버스로 돈을 벌 확률은 10번 중에 7번이 올랐고 3번이 떨어졌다. 확률은 약 70%가 된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명심해야 할 점은 인버스로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또 맥락을 잘 살펴야 한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발언이 겹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 매뉴얼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후 쓰는 전략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시행해야 할 매뉴얼로 판단을 한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생각을 여기다 썼습니다. 다음은 달러 원 환율 가격에 의한 매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건 3월 19일 날 한시적 전략으로 제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언제 환율이 내릴지 모르는 상태다. 그러니 미리 매도 구간을 정해놓고 매도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매도 구간을 1, 2, 3, 4 구간 정해서 매도 구간을 정해놓고 매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1구간에서는 최근에 환율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늘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9일 날 지금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구간에는 1350원은 전체 자산의 25%를 매도한다.
또 1,450원에서는 또 25%, 1,500원에서 25%, 1,550원에서 전체 자산의 25%를 매도해서 전체를 100%를 매도하는 것이 되겠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1,220원대로 지금 떨어졌죠. 지금은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무제한한다는 그런 자료 때문에 달러가 흔해지면서 달러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상승하기 때문에 1,290원까지 갔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다가 1,220원으로 지금 하락을 했으니까 이 매뉴얼은 유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현재는 좀 떨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말뚝박기처럼 4개의 구간을 정해놓고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이죠. 한 구간을 정해놓고 일괄 매도를 해도 된다. 예를 들자면 1,450원에 원화로 전부 환전한다. 1,200원에 원화를 달러로 바꿨을 경우 20%가 되는 지점이 바로 1,450원이 되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하면은 무조건 매도를 해라.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있었죠. 600억 달러죠. 600억 달러.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일부를 풀겠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도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조금 성급하게 매도를 해서 좀 비싸게 매도한 이제 그런 점이 있었죠, 이번에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시점에 매도를 해라.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제 유로화, 엔화, 영국의 그 파운드화 등 5개 화폐와 연계된 그런 그 인덱스가 되겠죠. 인덱스가 꺾이는 시점에 매도를 하라. 이런 그 전략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나온 매뉴얼이 되겠는데요. 8거래일 연속 상승은 강력한 매수 신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8거래일 상승은 매수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여기서 검증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마이너스 3%가 뜨고 8거래일 이상의 상승이 있어서 매수했는데 한 달 안에 3%가 뜨는 경우, 이걸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가 뜨고 또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떠서 공황이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8거래일 이상의 상승이 있어서 매수했는데 두 달 안에 마이너스 3%가 또 떴다. 이럴 때는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기존의 그 3% 룰을 흔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8일 연속 상승은 폐기해야 한다. 그 중에서 치명적인 것은 공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이 시작되었는데 8거래일 연속 상승에 있어서 3% 룰을 무시하고 풀 매수에 들어갔는데 원래 매뉴얼상 마이너스 3%가 뜨면은 이것은 안 쓰니만 못하게 된다. 검증해야 될 자료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황 시에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매수 신호로 본다면은 87년 브렉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이 두 번의 경우에서는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이득이었다. 이게 이제 그 과거 자료를 보고 판단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또 마이너스 3%가 뜨고 8거래일 연속으로 뜬 경우가 있지만 8거래일 연속을 매수 신호로 본다면 이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8거래일 연속으로 뜨는 날을 매수 신호로 보고 투자해도 된다. 마이너스 3%는 강력한 매도 신호, 또 8거래일 연속 상승은 강력한 매수 신호라는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뚝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뚝박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 공황 중에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말뚝박기라는 매뉴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황의 매뉴얼대로 기다리면 안전하기는 한데 수익을 최대로 거둘 수가 없다.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공황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럴 때 일정액을 일정 프로로 넣는 것이 말뚝박기다. 공황이라면 3%가 한 달에 4번 정도 뜨는데 이럴 경우 말뚝박기는 주로 30%, 마이너스 30%죠. 50%, 70%쯤에 거는 것이 낫다. 이게 30%는 뭐냐면 나스닥이 고점에서 30% 하락했을 때 10% 말뚝박고, 또 50% 또 더 내려갔을 때 10% 말뚝박고, 이렇게 차례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 과거 사료를 보게 되면은 브렉 먼데이 때는 36%가 하락을 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또 56%가 하락을 했었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78%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다려서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 있듯이 무릎 위쪽으로 올라가 사게 되는데, 말뚝박기를 활용함으로 해서 더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이상의 마이너스 3%가 떴다면 마이너스 30%, 50%, 70% 그 나스닥 기준입니다. 일정 비율을 밀어넣는 것이다. 비율은 자신의 그 자산에 맞게 정하면 된다. 큰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게 큰 금액을 넣게 되면 또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큰 금액을 넣지 말고 적당하게 10% 정도씩 넣는 것이 좋겠다. 요 구간에서. 그러면 이제 다음은 공황이라면 달러 원 환전으로 인한 수익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에서 10%, 마이너스 50%에서 10%를 넣어도 무방하다는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뚝박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 공황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므로 마이너스 30% 구간, 마이너스 50% 구간에 10%씩 들어가되 절대 더 떨어진다고 팔지 말아야 된다. 카페에서는 최근에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30% 말뚝박고 또 오르면은 파는 경우도 있고, 이걸 자꾸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30% 구간에서 말뚝을 박았으면은 또 50% 구간에서 말뚝을 박았으면은 절대 팔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이건 자신이 잘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바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더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욕심이 있어서 더 벌려고 하다가 잘못하면은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까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것, 안전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내 자산을 지키고 또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황이 시작되었다면 끝나는 신호인 마이너스 3%가 뜬 달로부터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세 번째 달 첫 거래일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결론, 수익률을 알면 그렇게 두렵지 않다. 공황 시에 자산의 80%는 환차익, 자산의 20%는 말뚝박기로 분산하면 된다. 이렇게 그 매뉴얼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던샘의 그 매뉴얼에 대한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려봤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조던샘의 매뉴얼은 계속 새로워지고 또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람의 감정이 기계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밀한 데이터는 가장 최적화된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이다.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변동성과 변화가 빠른 현재 같은 시대에 조던샘의 통찰력과 노력에 의한 매뉴얼을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두운 밤길의 반딧불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극심한 변동과 공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변동과 공황은 10년 주기설, 20년 주기설, 이런 주기설이 있는데,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황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바로 그 조던샘의 매뉴얼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아주 강력한 보검을 한 개씩 허리에 차고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 안심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 대열에 합류하기 바란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뉴얼대로 미국 주식을 기본에 입각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고 현재 그 아주 냉정한 이 매뉴얼대로 참여해서 잃지 않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 또 워렌 버핏처럼 많지는 않더라도 매번 오르는 그 상승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그 아주 공황에 준하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매뉴얼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를 봤고, 또 그동안에 매뉴얼이 나왔는데 그 매뉴얼들을 총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어서 종합적으로 총정리해서 이것을 자료로 보관하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이 매뉴얼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